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과 불복의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의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일단 어제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한 특검팀으로선 구형했던 사형이 아닌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토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일부 피고인들 역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팀으로선 이들에 대한 항소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리 또 증거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을 내비침과 동시에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다. 또 항소의 실익이 있을지 회의감도 표해 윤 전 대통령과 상의를 거친 뒤 최종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8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영현 전 장관 측이 제일 먼저 불복 취지로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법원은 다시 한번 내란임을 분명하게 어제 인정을 했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게 될 경우 결국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쟁점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며 메시지 계엄, 경고성 계엄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모두 어제 일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한 한덕수 재판부와 달리 계엄 선포를 장기 독재 의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 다소 엇갈린 시선도 보였습니다. 또 가명 사유로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과 초범, 또 공직자, 고령의 나이 등을 꼽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선고 직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가명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이 노상원 수첩부터요. 상급심에서 계엄의 목적, 실제 준비 시점, 또 성격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판단을 거쳐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심의 경우 내란 외환 사건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맡게 되는데 이미 2개의 재판부가 꾸려진 상황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 가동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검 재판 진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임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호소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